지난 영상에 이어 삼각형의 성질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정리를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에서 각 편에 중점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 순간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어떤가요? 그렇죠. 닮음이죠. 이 닮음이라는 거로 인해서 두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데 이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두 개가 닮음이니까 각 D와 각 B가 같겠죠. 그래서 D와 BC가 평행하다라는 성질이 성립하고요. AD와 ABC의 닮은 B는 당연히 1대2니까 DE의 2배가 BC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점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 순간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아, 두 개는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이다. 이번에는 점 D가 AB의 중점이고 점 E는 BC의 중점이죠. 중점 두 개 딱 보는 순간 아, 길이는 절반. 역시 초록색으로 칠한 두 개의 점도 중점이기 때문에 길이는 절반. 이런 식으로 모든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중점 연결 정리는 일반화 시켜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평행선이 주어진다. 그 순간 닮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모두 일치하게 돼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비율이 같은 점 두 개를 찍는 순간 중점 연결 정리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아까 전에는 중점 두 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M 대 N인 점,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 여기가 4고 여기가 6인 점이 딱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길이의 비가 지금 2대 3, 2대 3이잖아요. 그 순간 중점 연결 정리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평행하고요. 길이의 비도 2대 3이 되겠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두시면 많은 문제에 수월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성질을 하나 더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이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길이의 비에 대한 성질인데요. 기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직선 두 개를 긋든지 항상 이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질의 증명을 중점 연결 정리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파란 선을 딱 긋는 순간 똑똑하신 분들은 바로 심장 뛰실 거예요. 자, 어떻게 적용한다라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 길이를 M, 이 길이를 N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두 개는 평행하게 되고 A 대 B는 M 대 N과 같다 라는 성질이 성립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입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비율, 그 평행선이 주어진 거니까 역시나 비율이 같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A 대 B는 C 대 D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요. 이 성질을 기억하고 계셔야 또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4대 8이면 여기는 10이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기게끔 선분이 주어지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성질이 성립합니다. 7대 5는 x 대 3이다 라는 성질 말이죠.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풀게 되면 x는 5분의 21이라는 걸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 성질 또한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내심과 외심은 다음 원에 대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무게중심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일단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건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건 이 세 중선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는 건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 이거를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난 점은 무게중심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중선을 그리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한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성질이 바로 이러한 성질인데요. 무게중심은 각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성질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요 길이 대 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형광펜으로 제가 표시한 길이 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길이의 비가 항상 2대1이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고등학교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지만요. 고난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게중심에서 중요한 성질이 2대1로 내분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냥 m 대 n 내분점을 막 주고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빗금치 부분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밑변, 그러니까 분홍색 형광펜 부분을 밑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빗금치 부분과 처음 삼각형의 높이는 그대로죠. 밑변만 4분의 3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빗금친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처음의 삼각형의 넓이 S에다가 4분의 3배를 해주면 넓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요. 밑변이 몇 배가 되는지, 높이는 몇 배가 되는지만 파악한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은 그대로죠. 높이만 5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밑변은 그대로고 높이는 5분의 2니까 처음 삼각형 넓이의 5분의 2배를 하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분이 주어져 있고요. 비율을 마찬가지로 3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높이가 아니네요. 어떻게 하죠? 자, 이거를 핵심적으로 기억하신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밑변은 그대로인데 그럼 높이가 지금 5분의 2가 되는 게 맞냐 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선분 두 개 수선을 내려보면요. 닮음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큰 삼각형과 제가 지금 색칠한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죠? 5대 2니까 높이도 5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높이가 5분의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처음 삼각형에다가 5분의 2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의 내분점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그냥 파란색 선분의 내분점이 주어져 있더라도 높이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내분점이 주어지든지 넓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문제처럼 한번 제가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2대 3 부분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분이 주어져 있고 이 파란색 선분에 4대 1 내분점이 있을 때 이렇게 빗근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변은 5분의 2가 됐죠.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밑변도 5분의 1로 줄었고 높이도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라는 거.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디어로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60일 때 ABG와 BDG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건데요. AB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원래 삼각형에 비해서 밑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죠. 높이는 어떻게 된 거죠? 2대 1이니까 3분의 1이 된 거죠. 선생님, CF가 높이가 아니잖아요. 왜 3분의 1인지 이해 안 됐으면 조금 전 그림을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게 바로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DG를 구해보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BDG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삼각형인데요. 밑변은 어떻게 됐죠? 2분의 1로 줄어들었고 높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이었기 때문에 60에다가 밑변 2분의 1 됐고 높이 3분의 1 됐으니까 10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B에서 2고 C에서 3이니까 B에서 더 가까운 쪽에 2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찍어보면 여기에 2가 있는 거고요. 거리가 2대 3이 되는 그러한 점에 바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A에서 더 가까울 거고요. 그러면 이쯤에 F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의 B는 1대 2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여기가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FEB의 넓이를 먼저 계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기준점은 처음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가 될 겁니다. ABC에 비해서 밑변은 어떻게 됐고 높이는 어떻게 됐는지를 잘 따져 봐야 될 텐데요. 저는 밑변을 BC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밑변에 비해서 지금 여기가 2고 전체가 3이니까 BC는 그러면 1이 되는 거잖아요. 즉 밑변은 2배가 된 겁니다. 그럼 높이는요? 자,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지금 BF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실제로 높이는 아니지만 이 비율이 그대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1대2니까 높이도 2배가 된 거예요. 즉 FEB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에 비해 밑변은 2배, 높이가 2배가 된 거니까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4S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삼각형 ABD의 넓이와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ABD를 한 번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넓이는 밑변이 일단 4분의 1이 됐고 높이는 똑같으니까 4분의 1 S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EB는 4S고 ABD는 4분의 1 S니까 K가 16이라는 것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성질 있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정리해보고 삼각비까지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빗변의 길이 c제곱과 같다 라는 성질인데, 역도 성립한다라는 거 일단 명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삼각형의 길이가 ABC라고 했을 때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의 식을 만족한다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 4, 5가 딱 주어진다면 실제로 이러한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개념 삼각비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건 간단히 설명하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넓이를 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공식 제가 지난 시간에서 성립했었죠. 삼각비가 일단 활용되는 것 첫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룰 건 길이를 구할 때 사용된다, 길이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드리고자 하고요. 이 내용은 특히나 수원이나 미적분에서 정말 엄청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삼각비를 활용하면요, 각과 한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거, 자, 이 변의 길이를 1번, 2번이라고 하면요, C분의 1이 코사인이에요. 그럼 1번은 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C분의 2번이
사인이죠. 그럼 2번은 C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푸는 문제가 정말 수원하고 미적분에서 정말 미친 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이런 길이들은 어떻게 하냐? 1번분의 A가 코사인이니까 1번은 코사인분의 A가 될 거고, A분의 2번이 탄젠트니까 2번 길이는 A 곱하기 탄젠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에서 1번, 2번 길이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즉, 각과 변이 주어지면 나머지 변을 나타낼 수 있다가 핵심인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사각형 OADB의 넓이를 줬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자, 이 직각삼각형을 따로 떼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분의 세타니까 이 길이는 4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넓이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각형의 넓이가 8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탄젠트 2분의 세타는 2분의 1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사각형은 OAEC의 넓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식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상의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의 성질이 고등학교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